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파동. 그래서 물리원에서 배웠던 파동이요. 그거 머릿속에서 빨리 끄집어내서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동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파동이라는 거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파동은 진동이다. 근데 진동과 차이점? 진동이 퍼져나가야 된다. 맞죠? 그래서 한 지점에서 생긴 파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동을 일으킨 지점을 뭐라 그러니? 뭐라 그러지? 파동을 일으킨 지점. 파동의 원인이 되는 장소가 파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동은 파원에서 발생한 뭐가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야. 이런 얘기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 파동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장소라서 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나가는 건데 이때 실제로 옆으로 퍼져나가는 건 뭐니? 진동. 퍼져나가는 건 뭐니? 바로 파동 에너지. 그래서 파동 에너지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고요. 그 옆으로 퍼져나갈 때 에너지를 옆으로 퍼져나가게 도와주는 물질들을 뭐라 그러니? 매질. 그럼 매질은 옆으로 가니 안 가니? 안 가요. 이거 안 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거야. 그래서 매질은 진동만 하는 거고요. 에너지가 옆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한다. 근데 이러한 파동 분류했습니다.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 두 가지. 팽파 정도. 자, 기준이 뭐냐고요? 분류하는 기준. 어떻게 진행이 수직으로 하는 나라냐고. 뭐와 뭐의 방향이죠? 방향은 뭐와 뭐의 방향일 거잖아요. 파동 에너지의 이동 방향과 매질의 무슨 방향? 진동 방향이요. 되겠니?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자, 파동을 분류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 파동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매질도 같이 수평으로 떨려주면 이거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뭐하다 그러니? 나란해요. 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나란하게 진동하는 걸 무슨 파라고 했어요? 이걸 종파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이 떨리는 진동 방향이 뭐합니까? 수직하죠. 이렇게 진동하는 걸 우리가 수직하게 진동한다 그래요. 이렇게 수직하게 진동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 횡파라고 한다고. 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파동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이 뭐였어요? 매질요. 네, 매질이 필요하니 안 하니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진동할 때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돼. 매질 필요해. 이거 뭐라고 해요? 탄성이 있어. 이걸 탄성파. 됐니? 진동할 때 매질 필요 없어. 이거 뭐라고 해요? 비탄성파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중요하게 배웠던 파동은 고등학교 때 올라가도 걔네들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파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배웠던 게 누굽니까? 빛과 소리. 빛과 소리죠. 자, 그렇다면 이때 소리는 어디에 속하니? 소리는 이 중에서 어디? 종파. 종파. 이 중에서 어디? 필요. 탄성파. 탄성파죠. 그래서 소리는 종파이면서 탄성파에 속하는 대표적인 파동이에요. 그럼 빛은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빛은? 네, 팽파입니다. 팽파이면서 뭡니까? 비탄성파예요. 그래서 빛과 소리는 파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파동을 배운 거다 라는 얘기였어. 자, 이러한 파동이 옆으로 퍼져나갈 때 우리는 파동의 구조를 알자 그랬어요. 파동의 구조를 통해서
가지 요소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요소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횡파였다. 그래서 횡파의 구조 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발생한 파동의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면 이때 매질이 떨리는 방향은 횡파니까 수직한 방향 이렇게 떨리면서 진동해야 돼. 맞아. 자, 그랬을 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뭐라 그런다고요? 마루. 마루. 쏙 들어간 부분 뭐라 그럽니까? 돌.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의 위상이 반복되면서 진동하는 걸 우리가 횡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횡파 구조에 5요소 뭐 있었다고요? 불러. 파장. 뭐? 파장. 파장이 있어요. 또 진동. 진동수 있어요. 또 네, 죽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가지라고. 뭐 있습니까? 속력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진폭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5가지가 파동을 구성하는 5요소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파장이라는 거 남다라는 기호로 쓰고요. 파장의 정의가 뭘까요? 파장은 1초였나 아니면 한 번 할 때 몇 초였는지. 파장은 파장 뭐지? 길이였나? 그 마루하고 마루 사이. 길이인가? 마루가 아니라 길.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요. 이제 정확하게 알 때가 됐죠. 근데 굳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파장은 같은 뭐요? 이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다. 그러니까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미터가 파장의 단위다 라는 거야. 이제 알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같은 이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말고요. 최단 시간은 뭐예요? 진동수가 주. 시간.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 뭡니까? 주기. 주기죠. 그래서 주기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을 얘기한다. 이 주기는 시간의 약자 타임 t 쓰고요. 단위는 초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주기라는 건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개념이니까 우린 이걸 거꾸로 하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한 횟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진동수. 횟수니까 진동수. 프리퀀시의 약자 F 쓰고요. 단위는 헤르츠다. 그래서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다. 요런 표현. 되겠냐? 자, 그 다음에 속력이라고 하는 거 벨로시티의 약자 V 쓰고요. 단위는 미터/초 초로 계산하는데 속력은 언제나 시간분의 뭡니까? 거리죠. 그러니 파동에서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주기분의 파장인데 주기분의 1이 뭐랑 같으니까? 주기분의 1이 뭐랑 같습니까? 진동수. 진동수죠. 그래서 얘는 F 람다로 계산해.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야 라는 얘기 했어. 자, 그 다음에 진폭이라는 게 뭐냐? 진폭이 뭡니까? 중간에서 골까지고. 중간에서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 또는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인데 이건 뭘 잰 거야? 이게 뭘 잰 건데? 진폭을 지고. 이게 뭘 잰 겁니까? 여기에 있는 매질이 움직인 최대 변이요. 변이는 스칼라니 벡터니? 스칼라. 아 벡터. 벡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건 플러스 변이, 밑으로 내려간 건 마이너스 변이로 표현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변이는 누가 움직인 거라고? 매질. 매질이 진동할 때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진폭은 A로 쓰고 매질이 움직인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래서 진폭은 매질의 최대 변이값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고등학교 가셔야죠. 이거 학교에서 안 하는 부분입니다. 아, 네, 이건 학교에서 설명할 이유가 없죠. 다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되겠어. 그래서 막바로 그냥 간섭, 회절, 그
다음에 불전율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 기초 과정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저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생각해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누구니? 남당을 정하니까 F. 파동의 속력은 뭐에 따라 달라지죠? 빛의 속력이 빨라져 느려져. 소리의 속력도 빨라져 느려져. 누가 결정합니까? 진동수. 매질의 상태와 뭐가 결정합니까? 성질이 결정합니다. 어떤 상태의 매질을 통과하느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속력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소리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요? 안 드시나요? 고체. 소리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요? 고체였던 것 같아. 그렇지. 간격적으로. 소리는 탄성파니까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진공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요? 돌. 고체. 뭐요? 고체. 기체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액체고 기체입니다. 진공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됐어? 근데 같은 기체라도 어떤 기체를 통과할 때 더 빨라요? 가벼운. 아, 아니, 그 아, 그 밀도가 밀도가 온도가 높은 더운 공기를 통과할 때가 찬 공기를 통과할 때보다 더 빠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온도 높은 게 밀도가 낮은 거 아니야? 네, 밀도가 낮은 거죠. 그래도 그 온도 때문에 더 유자들이 빨리 운동해서 몰라. 그러겠지. 자, 아니, 그럼 빛은 고체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빨라요? 진- 네, 빛은 비탄성파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기체, 액체, 고체고요. 됐어. 입자가 빽빽할수록 오히려 빛은 통과할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 빛이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빨라. 이때 속력만을 우리가 뭐라고 하다? 광속이라고 한다. 됐어. 그 광속도 파동이니까 속력 구하는 방법 C는 F 람다인데 자, 진공이는 우주를 통과할 때 빨간색 빛이 더 빨리 통과하니 파란색 빛이 더 빨리 통과하니 똑같이 달라. 광속은 불변하죠. 그러니까 색깔하고 상관없이 빨간색 빛이든 파란색 빛이든 진공을 통과할 때 똑같아. 근데 진공이 아닌 기체나 액체나 고체를 통과할 때 속력이 달라집니다.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속력 차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빛이요. 유리 프리즘을 통과해요.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빨간색 빛, 파란색 빛의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이는 정도가 달라요. 됐어? 그래서 속력이 빠른 애는 공기 중에서와 유리에서의 속력 차이가 별로 없어서 조금만 꺾이고 맙니다. 근데 속력 차이가 큰 애, 다시 말해서 공기에서 유리로 올 때 속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애는 많이 꺾여요. 불줄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나타납니다. 자, 이때 위에 나타나는 게 누굴까요? 빨간. 빨간색. 아래로 갈수록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기억하시면서 물결이요. 파도. 물결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더 빨라요? 물을 통과할 때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물밖에 통과를 못해요. 맞아. 바다가 깊을 때가 높은 거라는. 네, 수심이죠. 자, 그 수심이요. 깊은 바다를 통과할 때가 얕은 바다를 통과할 때보다 더 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깊은 바닷물을 통과할 때는 속력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력이 100이라고 치고요. 얕은 물을 통과할 때는 속력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50이라고 치죠. 그러면 속력이 바뀔 때 변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F랑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진동수는 안 바뀌니까 람다가 쉽죠. 자, 진동수는 바뀌지 않고 고유한 값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 깊은 물을 통과해서 속력이 빠르던 얕은 물을 통과해서 속력이 느려지던 진동수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속력에 따라 바뀌는 건 뭐만? 파장의 길이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파장이 2였다가 1로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속력이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됐어? 그래서 속력의 비율을 파장의 비율로 본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동의 구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알아요. 소리의 3요소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소리의 3요소 뭐 있습니까? 음정.
맵시 소리의 맵시,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크기, 소리의 세기.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파동의 구조 5요소 중에 누구에 의해 결정되냐? 이거 기억해야죠. 되겠어? 그 중에서요, 소리의 높낮이는 누가 결정하니? 높낮이는, 진폭이라고. 와, 큰일 났다. 높낮이는 진동수가 결정해요.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예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인데 이 중에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뭐냐면 고음입니다. 진동수가 작아질수록 저음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중학교 상식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시험 문제 그냥 막바로 보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드리는 건데 됐어요? 중학교 기본에서 자꾸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결정하는 3요소 중에서 첫 번째 높이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다.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인 거다. 됐니? 자, 기본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어. 우리가 한 옥타브 간격의 소리를 어떨 때 느낄까? 라고 하면 기본도의 진동수를 F라고 하면 한 옥타브 위에 도소리가 나려면 이 진동수의 2배여야 된다. 또 한 옥타브 윗소리는 이거의 또 진동수 2배다. 알겠어? 그래서 진동수가 2배 커져야 한 옥타브 윗소리로 우리는 인지합니다. 이게 옥타브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되겠어?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3요소 중에서 높이도 있지만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크기도 있어요. 맞죠? 이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진폭이 결정합니다. 진폭이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소리의 크기를 결정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가 있다는 얘기는 진폭이 크다는 얘기고 소근거리는 작은 소리는 진폭이 작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건 뭐냐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진폭을 변화시키는 방법, 소리의 높낮이를 변화시키는 진동수를 변화시키는 방법, 이거 배우겠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되겠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소리의 크기, 세기를 결정하는 건 진폭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꼬맹아, 소리만 3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빛도 2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빛의 세기요. 빛의 세기가 소리의 세기와 똑같이 진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둘 다 세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는 빛의 밝기 얘기합니다.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것도 진폭, 같은 세기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빛의 색깔입니다. 그 색깔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색깔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똑같이 진동수입니다. 됐냐? 그러니까 소리도 빛도 걔네들의 특성을 결정하는 건 진폭과 진동수다. 진폭과 진동수다. 진폭은 세기를 결정하는 거고 진동수는 그걸 뺀 나머지 특성, 높낮이와 색깔을 결정하는데 빛의 3원색 빨, 초, 파. 그 중에서 진동수는 누가 큽니까? 빨간색이 진동수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초록색이고 그 다음 파란색이죠. 되겠어? 그럼 우리 아까 광속이요. C는 F 남자인데 광속이 일정해. 광속은 일정한데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뭐하다는 얘기니? 짧다는 얘기죠. 반비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다와 반대말은 파장은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헷갈리면 안 돼.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고등학교 내용을 담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결정이 됐고요. 이러한 파동이 원래 파동의 원래 이름은 파동이 아니고 파동 에너지입니다. 파동 에너지를 줄여서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열 에너지를 줄여서 열로 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 파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바로 뭡니까? 파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진폭의 제곱, 진동수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진폭과 진동수가 파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소이자 소리, 빛,
빛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알겠어?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꿔서 진동수 커지면서 파란색 빛의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 구조 이런 거 알았고요. 시험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는 딱 하나죠. 이렇게 파동 그려놓고요. 이렇게 출렁이를 어떤 순간에 찍은 거야. 찍었는데 A 매질은 지금 여기가 있어. B 매질은 여기, C 매질은 여기, D 매질이 여기 있는데 됐어. 잠시 후에 파동은 이동하잖아. 이동하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고 있는 파동을 찍은 거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중 얘가 다음 순간에는 얘 매질 내려간대요. 얘도 내려가고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간답니다. 자, 이 정보만으로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 왼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저 파동은 왼쪽으로 간다. 아이, 반대로 잠깐만. 맞다. 반대로 이해했어. 너네 이렇게 되면 대학 아무 데도 못 가. 벌써 결국은 대학 가려고 대학? 하는 공부야. 벌써 대학 벌써 대학을 못 간다고 판단해도 돼요? 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으로 결정해 줍니다.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성적으로 결정해 줍니다.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정신은 모든 애들이 다 차려요. 진짜. 남들 할 때 하는 게 될 것 같죠? 미친놈이. 이해하십니까? 저기까지입니다. 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진짜. 겨울방학 그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이 오른쪽으로 파동이 움직이면 비가 내려가야지. 깜짝이야. 자,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을 통해서 파동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1년 동안 주구장창 하루에 10시간 이상 학원에 와가지고 과학 수학 공부만 했던 영재 애들도요. 어제 인천예술영재 발표 나오는데 턱턱 떨어져요. 쉽지 않네. 시험은요. 운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실력으로 가는 호진이 거예요. 지금 호진이 인천 호진이 나세요. 실력으로 갑니다. 실력으로. 실력을 갖추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편하다고 내일도 편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거 했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파동의 구조까지 알았으니 이제 파동의 성질 아셔야죠. 파동의 성질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7가지. 5가지요. 와 그걸 한 걸로. 파동의 성질 5가지요. 불러. 시절이랑 관섭이죠. 불러. 파동의 성질 5가지. 회절.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직진, 두 번째 반사, 세 번째 물절, 네 번째 회절, 다섯 번째 간섭. 이 다 물어야지. 입 열고 공부가 되겠냐? 자, 저렇게 5가지가 파동의 성질 5가지입니다. 이 파동의 성질 5가지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울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쟤네들을 이해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가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직진, 반사, 굴절은요. 얘는 파동도 가질 수 있는 성질이자 물질도 가질 수 있는 성질이다. 하지만 밑에 있는 회절과 간섭은 파동만 갖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빛이 파동인지 물질인지 구별하고 싶으면 빛에서 간섭이나 회절이 나타나는지 보면 된다. 그중 빛에서 우리 무슨 효과를 실험했다? 간섭 효과를 실험했다. 그래서 빛은 간섭하기 때문에 파동이라는 게 증명된 거다. 이런 얘기 했었어. 됐죠? 뼈다귀는 알고 계셔야 살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거 간섭에 대해서 먼저 하자. 이 책의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어? 거꾸로 가죠. 간섭부터 갑니다. 자, 간섭이라고 하는 게 빛이 파동이라는 걸 입증하는 대표적인 현상인데 그 중에서 간섭이라는 게 뭐냐? 간섭은 간섭하는 애가 있고 당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간섭하려면 적어도 한 장소 안에 파동이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근데 아무 파동이나 두 개가 만나면 간섭할까? 라는 건데 지금 이 공간 안에는 선생님 목소리와 빛이 동시에 만나고 있어요. 간섭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간섭할 수 있는 파동은 정해져 있죠. 조건이 뭡니까? 파장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섭은 파장의 길이가 같은 두 파동이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파장의 길이가 같은 두 개의 파동이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간섭이고, 그러면 두 개가 만나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거잖아. 뭐가 바뀌는 게 간섭이니? 파동의 구조 5요소 중에서 뭐가 바뀌는 걸까요? 진폭만 바뀝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진폭만 변하는 현상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간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진폭이 아까 소리에서 뭘 결정했니? 높이. 소리의 세기. 빛에서는 빛의 세기, 밝기요. 그래서 이 세기를 결정하는 이 요소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섭을 하면 갑자기 세기가 달라지게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더 밝아 보이거나 더 어두워 보이거나, 소리는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게 간섭 때문이야. 되겠어? 그래서 진폭이 변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간섭할 때 진폭만 바뀌어. 파장, 진동수 이런 거 하나도 안 바뀌어. 알겠습니까? 진폭이 바뀌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간섭이라고 해. 그 간섭 중에 진폭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진폭이 커질 수도 있고요. 진폭이 작아질 수도 있죠. 그 중에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보강 간섭.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상쇄 간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이러한 간섭이 소리에서 일어나면,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소리는 더 크게 들려야 정상이에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소리는 더 작게 들리는 게 그래서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더 작게 아예 없애버리는 걸 이용해서 만든 게 노이즈 캔슬링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됐어. 자, 그런가 하면 비추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더 밝게. 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더 어둡게 라고 하는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가 벽면에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 간섭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의 간섭무늬를 통해서 빛이 간섭했구나 라는 걸 토마스 영이 본 거죠. 그래서 빛은 파동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 간섭을 하려면 파동은 만나야 됩니다. 파장의 길이가 같은 두 개의 파동이 만나야 되는데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죠. 또 하나의 파동이 돼서 흰색을 향해서 이렇게 오고 있다고 치자. 지금 간섭이 일어날까? 안 일어나죠. 파동이 안 만났으니까. 그래서 파동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간섭하죠. 자, 그러면 잠시 후에 하얀색 파동은 더 오른쪽으로, 보라색 파동은 더 왼쪽으로 가서 두 개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만나는데, 만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됐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만날 수도 있습니까? 네,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되겠어? 같은 위상끼리 겹칠 수도 있고 반대 위상끼리 겹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마루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요, 이 순간에 A 지점에 온 에너지는요, 매질을 위로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가 와서 올라간 거야. 근데 그 에너지가 흰색 에너지와 보라색 에너지가 동시에 왔어. 그래서 흰색 에너지도 여기 있는 매질을 2m 들어 올리려고 하고요. 보라색 매질도, 보라색 파동도 매질을 2m 들어 올리려고 하면 결국은 이 A라는 매질은 몇 미터 올라갈까요? 4m 올라갑니다. 됐어? 4m 내려오고요. 라고 하는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섭은요, 오메가 같은 위상끼리 만나야 됩니다.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 보강 간섭이 가장 최대로 일어납니다. 되겠어? 그래서 결국 쟤는 4m 올라갑니다. 근데 상쇄 간섭으로 만나면 얘는 한 놈은 매질을 위로 2m 들어 올리려고 하는
가는데 한 놈은 아래로 2m 내리려는 에너지가 동시에 온 거야. 그렇다면 이 매질은? 이 매질은 진동하지 않죠. 진폭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간섭을 상세 간섭, 상세 간섭은 반대 이상끼리 만날 때 최대의 상세가 일어납니다. 라는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승준아 줄면 안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보강 또는 상세가 일어났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서로 갈 길 계속 가잖아. 헤어지면 어떻게 되니? 다시 돌아오죠. 자, 헤어지면요. 진폭은 변한 상태를 유지합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이거를 우리는 파동의 뭐라 그러냐면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만날 때만 변하고 헤어지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부른다. 납득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러한 간섭에 대해서 토마스 영은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결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면대에 물을 집어넣고 같은 손가락으로 동시에 탕, 탕, 탕 치면 뭐가 똑같습니까? 물체를 진동시키는 진동수가 똑같죠. 네. 그럼 파장은 똑같을까 다를까? 왜요? C가 뭐예요? 똑같은 진동수로 똑같겠잖아. 그럼 파장이 똑같니? 똑같은 에너지 같은 거 아니에요? 네? C가 똑같으니까 같은 거. C가 왜 똑같아요? V가 같아요. 왜 같아요? V가? 똑같은 힘으로 눌렀어요. 네? 똑같은 힘으로 눌렀으니까. 속도가 똑같은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똑같은 힘으로 누르면 진폭이 들어오잖아요. 진품만 똑같아요. 파장이 같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세면대에 있는데 두 개를 내가 동시에 이렇게 칠 거예요. 근데 간섭을 하려면 파장의 길이를 갖게 해야죠. 파장의 길이를 갖게 하는 방법은 동시에 치면 돼요. 왜요? 왜요? 뭉쳐서 동시에 치면 꼬맹아 같은 매질을 통과하는 물결이죠. 같은 매질을 통과하면 속력이 어때야 되니? 같아야죠. 속력이 같아야 되는데 F 남단의 진동수를 갖게 했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파장의 길이를 갖게 하는 방법은 진동수를 같게 해서 같은 매질에서 진동시키면 된다. 승준아 졸려면 일어서야 돼. 자, 그래서 1번에서 발생시킨 S1에서 발생시킨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S2에서 발생시킨 파동도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특정한 지점에서 만나죠. 됐냐? 네, 이때 여기에 A에서 만날 수도 있고 B에서 만날 수도 있고 C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이때 A에서 만났을 때 딱 보니까 지금 보강이 일어났어. 그럼 조금 있다가 뭐 일어나니? 보강이. 보강이 일어난 지점은 보강 밖에 안 일어납니다. 됐어? B에서는 상세 일어났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뭐 일어납니까? 상세요. 상세가 일어난 지점은 상세밖에 안 일어납니다. 특이하죠. 그럼 보강을 결정하는 건 뭐고 상세를 결정하는 건 뭐냐? 도대체 왜 A 지점은 보강인데 B는 상세냐? 이걸 연구했겠죠. 토마스 영이. 그랬더니 그게 바로 뭡니까? 뭐 때문입니까? 각각의 파원에서 그 지점까지 왔을 때의 거리 차이가 그걸 결정하더라. 됐어? 이거였죠. 와, 하나도 안 배운 것 같은 아이들끼리 모여있네. 정말 대단하네. 진짜 모르겠다. 보강인지 상세인지를 결정하는 건 각각의 파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차이라고요. 그 거리 차이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경로차. 너무 정말 가요! 징그럽다. 잘 가있죠. 너 이 새끼 지금 12시가 아니고 11시 55분인데 왜 간다는 거야? 뭐야? 이 새끼 가다가 또 애들이랑 또 PC하고 놀려고 4분 동안 PC가 좀 힘드네. 아 진짜 좀 대놓고 자냐 진짜. 정말 새끼네. 수업 얘 갈 때까지 아까 좀 봐. 수업 들을 생각이 없다. 네. 알고 있었어요. 물리 시간에 자고 통과 시간에 꼬리 떨지에서 공부하려고 그러지 저 새끼. 아니 그건 착하게 돼. 아, 통과 시간에도 자려고 그러지 저 네, 새끼. 저 항상 한 번도 안 잘 가. 시간 영상 봐.
시연아, 앞으로 일찍 갈 때 뽀뽀해주고 가는 거야. 오늘 일찍 못 가고 끝나고 자, 그래. 이 경로차를 구하는 방법은요. S1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시고 이 점을 P라고 한다면 S1에서 P까지의 거리 재세요. 4m. 똑같이 S2에서 P까지의 거리 재세요. 2m. 이런 식으로요. 자,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 차이를 우리가 멋진 말로 경로차라고 해요. 이게 바로 그 지점에 보강이 일어날지 상세를 일으킬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2니까 빼면 경로차 수는 2m예요. 그러면 2m의 경로차가 일어나는 보강이에요? 아니죠. 지금 네가 발생시킨 파동의 파장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똑같은 2m라도 보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세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발생시킨 파장의 길이를 계산했다고 치자. 그래서 파장의 길이를 계산했더니 얘는 파장의 길이가 2m야. 그렇다면 얘는 경로차가 딱 한 파장만큼 난 거야. 되겠어? 네. 자, 이때 경로차가요. 안 나던지 한 파장만큼 차이 나던지 두 파장만큼 차이, 세 파장만큼 차이 느꼈습니까? 파장의 정수배만큼이면 이 지점에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보강이 일어나겠죠. 근데 만약에 파장의 길이가 4m인데 경로차가 2m야. 네, 라고 하는 사실은 보강이 일어난다면 그 정확하게 가운데가 상세 지점이야. 그러니 2분의 남다, 2분의 3 남다, 2분의 5 남다. 자, 이런 곳이 바로 됐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파장이 4m짜리라면 경로차가 2m라면 반파장 차이가 나는 곳이잖아. 그렇다면 여기는 상세 간섭이어야 된다고. 되겠어? 그래서 경로차를 구해놓고 그게 파장의 몇 배냐가 중요한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파장의 자연수 배율인 모든 것들은 보강 간섭이고 반파장의 배율은 됐어? 상세 간섭이라서 이걸 일반식으로 토마스 형이 써줬어. 반파장의 짝수배인 모든 곳은 보강 간섭이다. 맞죠? 반파장의 홀수배인 모든 곳은 상세 간섭이다. 그때 M 값이 얼마냐면 0부터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그 중에서 선생님 저는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인데 네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경로차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이겁니다. 네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M자리에 네 번째 숫자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3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3남다인 곳이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 그게 네 번째야. 이런 뜻이야. 그러면 네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요. 똑같이 3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분의 7남다의 경로차를 가지고 있으면 돼. 알겠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죠. 왜요? 이건 조건이죠. 정확하게 같은 데서 S1과 S2에서 파동이 발생했을 때 같은 위상으로 출발해야 돼.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 파동일 때만 저래. 되겠냐? 그러니 S1에서 파동이 마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 되니? 근데 경로차가 없으면 S1에서 발생한 파동과 S2가 같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같은 위상으로 발생해야 보강이죠. 한 파장만큼 떨어진 곳에서도 같은 위상으로 발생하면 보강이죠. 두 파장만큼 떨어진 곳에서도 같은 위상으로 발생하면 보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꼬맹아 반대 위상으로 발생하면요. 여기서 반대 위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경로차가 0인 곳이 오히려 상승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위상으로 파동이 발생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래. 같은 위상으로 두 파동이 발생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래. 만약에 경로차가 0인 곳에서 상세 생겼어요. 아, 이 새끼들 반대 위상으로 발생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납득하셔야 돼요. 이해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동에 대한 간섭에 대한 성질을 연구하고 나서 토마스 영은 이 실험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비트로 했습니다. 비. 그래서 자, 이 사람은요
빛을 가지고 실험하는데 토마스 영의 실험은 내실에서 대단히 자세히 물어봐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토마스 영이 빛의 간섭 실험을 할 때요. 그 사람이 썼던 광원 장치는 레이저 포인터가 아니고 양초다. 그럼 두 개가 달라요? 다르죠. 레이저 포인터를 쏘면 거기서 뭐 나옵니까? 광선. 어떤 광선 나와요? 빨간색 광선. 자, 빨간색이 나왔다는 얘기는 걔가 가지고 있는 파장이 한 파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초에서 나오는 건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오면 빨주노초 파란거 다 나오죠. 그럼 거기에 파장이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파장이 여러 개인 빛은 간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토마스 영이 살았던 시대에는 광원장치가 양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빛이 동시에 나온단 말이야. 파장이 여러 개야. 근데 간섭 실험을 하려면 이걸 하나의 파장으로 걸러내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그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생각해내서 찾아낸 거죠. 그걸 우리는 순간 그냥 배우고 지나가니까 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은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양초에 있는 파장을 한 파장만 걸러내는 걸 연구했단 말이야. 방법이 뭐였어? 단일 슬릿이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단일 슬릿. 네, 이상해요. 유리판에 지금 여러분들도 실험할 수 있어요. 유리판에다가 검정색 보드마카를 아주 까맣게 칠해야 된다. 그래서 까맣게 칠한 부분을 통해서는 빛이 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까맣게 칠한 보드마카로 까맣게 칠한 유리판에 여러분들 면도칼로요 엄청나게 얇게 하나의 틈만 뚫어놓는다. 그래서 네, 이렇게 뚫어놓으면 이 틈이 얇아야 됩니다. 두꺼우면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여러 파장이 동시에 지나가는데 이걸 얇게 면도칼로 한 번만 싹 긁으면 됩니다. 이렇게 얇게 뚫어놓으면 이 얇은 틈을 통해서는 하나의 파장밖에 못 지나갑니다. 되겠어? 자, 이렇게 하나의 틈을 가지고 있는 걸 멋진 말로 단일 슬릿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맨날 물어봅니다. 단일 슬릿의 역할이 뭐냐? 알겠습니까? 네, 하나의 파장만을 걸러내는 게 역할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빨간색 빛만 통과했다고 치자.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 레이저가 되는 거야. 하나의 빛만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파장이 2m짜리 빨간 빛만 통과했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 2m짜리 파장을 걸러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간섭시켜야지. 그럼 파장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파동을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틈을 통과하는 순간요, 모든 파동은 이 틈이 하나의 또 다른 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원으로부터 파동은 구명파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온 하나의 빨간색 빛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랬을 때 그 앞에 다시 뭘 놓습니까? 이중 슬릿을 놓습니다. 두 개의 틈이 뚫려져 있는 이제 이중 슬릿을 놓으면 각각의 틈이 또 하나의 파원을 만든다.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을 만들게 돼요. 파장의 길이가 같은 두 개의 파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S1을 통과한 아이는 하나의 파동을 이렇게 퍼져나갈 겁니다. 자, S2를 통과한 파동은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곳에 됐어. 밝고 어두운 무늬가 매치라고 여기에 스크린을 설치하면 됐니? 어떤 지점은 열나 밝아. 그 다음은 어둡고 그 다음은 다시 밝고 어둡고 다시 밝고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깁니다. 이걸 통해서 빛도 간섭했네. 이 새끼 파동이네. 이렇게 된 거야.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단지 간섭 무늬를 보고서 빛이 파동이다 라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빛의 파장의 길이는 얼마일까? 이걸 계산하고 싶었던 거죠. 되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가운데는 경로차가 0일 거니까 얘로부터 한 칸만큼 떨어진 이 P점이에요. 그래서 이 P점은 S1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와 S2로부터 P까지의 거리를 재겠죠. 자, 이거는 8m, 이건 10m, 이 새끼 경로차가 2m네? 이런 식으로요. 되겠어? 그래서 경로차를 똑같이 구해줍니다.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의 거리 재서 빼서 경로차를 구합니다.
그 경로차가 0이거나 남다이거나 2남다이거나 3남다이거나 해서 이런 곳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첫 번째 보강 간섭인 지점은 경로차가 0인 곳. 두 번째 보강 간섭인 지점은 경로차가 남다인 곳. 이걸 이용해서 파장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험을 했으니까 경로차가 0인 곳이 뚜렷하게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겼는데 어디가 경로차가 0인지를 잘 몰라요. 왜? 얘네들이 아주 촘촘하게 생겼거든요. 되겠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때 거리 차이요 요 이중슬릿 사이에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다시 그려요. 이중슬릿이 있는 여기에서 빛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곳에 상이 맺힌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밝아 보이는 지점에서 그 다음 밝아 보이는 지점까지요. 어디를 하던 한 파장 거리 차이가 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거리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S1, S2 사이에 요 길이를 D라고 합니다. 요 길이를 D로 하고요. 자, 사실은 선생님이 약간 삐딱하게 그렸지만 얘는 태양이 있는 곳이고 여긴 지구예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자, 태양으로부터 오는 지구까지의 오는 빛은 어떤 빛들이 오냐면 직선. 평행한 빛들이 온다. 이겁니다. 왜?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왔을 때 얘랑 평행하지 않게 조금이라도 각도가 있으면 얘를 벗어납니다. 못 와요. 그러니 평행한 아이들끼리 지구에 오는데 정말 코딱지만큼 0.000001초 차이 나면 거의 평행한 완성입니다. 거의 평행하지만 약간만 각도가 있는 이런 아이는 지구에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중슬릿에서 여기에 오는 빛은 0.00001도 차이 나는 거의 평행한 광선입니다. 되겠어? 사실은 거의 평행하게 오는 광선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특정한 곳에 도착했을 때 거리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그 거리 차이는 이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 차이가 둘의 거리 차이예요. 되겠어? 네. 그랬을 때 이 거리를 D라고 하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값이 얼마입니까? 이 경로차에 해당되는 델타 값이 사실은 D 사인 세타라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D 사인 세타 납득하니? 그러니 이때 이 경로차는요 사실은 D 사인 세타 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경로차인데 이게 D 사인 세타인데 너네 아세요? 실제로 지각삼각형에 있을 때 요 각도가 세타 그래서 얘가 D 사인 세타입니다. 요게 바로 이중슬릿 사이의 거리 D니까 됐니? 근데 이 각도가 연락 코딱지만큼 작은 거죠. 그러면 아무리 직각삼각형이라도 코딱지만큼 각도가 작으면 사실은 요 길이랑 요 길이 차이가 없어. 맞아. 그러니 D 사인 세타와 D 탄젠트 세타 값이 거의 유사하다. 맞아요. 뒷변분의 높이 하나, 밑변분의 높이 하나 그 새끼가 됐니? 자, 그랬을 때요. 얘네들과 평행한 또 다른 광선을 가운데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평행한데 그냥 칠판상으로 안 평행해 보이는 것 뿐이야. 평행한 또 다른 광선이야. 그랬을 때 꼬맹아 요 각도가 세타면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각도가 세타면 사실은 요 각도도 세타가 됩니다.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중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 L에 첫 번째 보강에서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까지의 거리 X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 L분의 dx라고 쓰고 이게 바로 한 파장 차이야 라고 토마스 형은 정리했단 말이야. 되겠니? 이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의 길이를 계산했다. 이해해? 승준아 이해됩니까? 이거 더럽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요 똑같은 빛으로 실험을 하는데 이 간격을 더 멀게 할 수 없어? 이 보강에서 그 다음 보강까지를 더 멀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줘.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되겠어? 이 간격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파장으로 실험을 해도 라고 하면 꼬맹아 이 간격 X값으로 정리하면
x는요 d분의 l 람다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더 넓게 하는 방법은 이중슬릿 사이의 거리를 더 줄게 해요. 또는 이중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을 더 벌려라. 얘를 더 뒤로. 됐어. 또는 파장을 바꿀 수 있으면 파장은 지금보다 더 파장의 길이가 긴 거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찾는 겁니다. 납득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의 길이도 계산했다. 예, 빛의 파장의 길이도 계산했습니다. 이 새끼들이 막 삼각형 꼭지점을 그리면서 돌고 지랄들이야 이런. 이거 너네 나하고 8월달까지밖에 못 있어. 그리고 나면 이제 물리는 완성됐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상 실패. 야 무슨. 너네 이 시간이요 아닌데. 상당히 원래 실패. 나중이 되면 아쉬운 시간일 텐데. 선생님 딸은 1년 재수했거든요. 1년 재수했는데 그 아이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뭐니? 우리 꼬맹이 이제 상산을 갔었는데 제일 후회하는 게 뭐니?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안 나와서 재수를 했으니까 아 상산 말고 일반고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걔는 학교 간 거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 그 환경, 거기서 배운 거 그랬을 때 자기 가치관의 변화 이게 너무 좋았대요. 재밌어. 네, 엄청 열심히. 열심히. 되게 애가 왜 이렇게. 근데 걔가 후회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아 자기가 중학교 때 조금 더 할 걸. 너무 많이 하고 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죽을 만큼 공부했는데 성적이 변화가 없어요. 그게 고등학교예요. 그게 상산이기 때문이 아니고 선생님은 일반고 고3 아이들 오랫동안 배웠거든요. 10년 넘게 고3 아이들 수업했었는데 일반고 갔을 때 가장 상위권 그룹은 결국은 특목고 대비하다 떨어진 친구들이에요. 좀 맞아. 이제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매일매일 똑같은 과목을 10시간 이상씩 공부했던 아이들인데 수학하고 과학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1등급이면 전교의 인원수에 그동안은 여러분들 때는 조금 바뀌지만 4%였어요. 그럼 100명이면 4명이 1등급이라는 얘기예요. 100명이면 4명이 1등급입니다. 그러면 그 4명은 사실은 그 과목에서 제일 잘하는 전교에서 4명은 정해져 있죠.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제끼고 그 다음 등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2등급 바뀔 경우보다 더 많죠. 그러면 3등급, 4등급 나오면 인서울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무조건 이 이상이요. 3등급이 나왔다고. 되게 빡센데. 아니 말이 안 되는 3등급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인성 여러분들이 대학이 몇 개야? 현실감이 없는 거죠. 3등급이 나왔는데 안 된다고? 응? 너네 한 번에 고3 아이들 중에서 입시하는 애들이 40만 명입니다. 40만 명의 4%는 몇 명입니까? 40만 명의 4%는 얼마입니까? 16,000. 아니 16,000. 16,000이면은 그 아이들이 서영고 서성한 요 라인까지가 인원수 끝이에요. 1등급이 그거보다 1등급은 서성하고 네. 잘 가는 거. 거기까지 잘 가고 있어 선생님.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과목으로 1등급을 못 맞죠. 1등급에 2등급 하나 이렇게 걸쳐도 한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한양대 가기가. 그래서 본 거야. 하나 걸쳤는데 하나 걸친 거 아니야? 하나 걸쳤어. 이렇게 빡세. 특성을 그러니까 말까? 너네가 생각하는 현실과 서성하리라 하냐? 네 실제로 현실은 달라요. 근데 일반고 1등급인 아이들보다 특목고 3등급인 아이들이 훨씬 더 잘 가죠. 너네 영재고 3등급 아이들과 여기 강서고 6등급 아이들의 수준이 같을까요? 아니에요. 영재고는 그냥 풀등급 때려봤자 걔네들 못 가야 성공하네요. 아니요. 외국으로 가지 않아요. 걔네들은 왜 외국으로 보냅니까? 걔네들 다 서울에 있어요. 지금이 얼마나 고민인데. 그래서 지금 세종과거에서 5등급 밑에 있는 아이가 와서
어디 갈 수 있냐 그 등급이면 고대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죠. 과거니까. 근데 만약에 강서구에서 5등급 나왔다. 어디 갑니까? 지방도 가야죠. 지방도 가면 잘 가죠. 그 차이예요. 돈 내면 다닐 수 있는데. 그러니 돈만 내면 다닐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드라마에서 나오는 현실, 책에서 나오는 현실은 여러분들한테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 비트코인에서 현실. 부자. 진짜 일본이 아니야. 진짜 비현실이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실력으로 고등학교 가서 이 상태로 공부하신다면 인서울 뚫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직감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시험 보면 선생님들이 불러요. 1학년 1학기 성적 끝나고 나면 담임선생님들이 상담합니다. 너는 수시로 못 갈 것 같으니까 정시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시로 아이들을 뽑는 인원수를 여러분들 때부터 4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힘들다. 그러면 부자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지방대를 가시면 돼요. 거기는 인원수가 미달이랍니다. 그런 데를 가시면 되죠. 그러면 그런 데 나오면 취직은 못합니다. 부자인 애들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연쇄적인 거야. 지금 하는 행동이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너무 느긋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첩과 간섭이라는 거 사실은 내용 자체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한 번의 집중으로 이거 뚫어내느냐 차이인 거죠. 그럼 진짜 잘하네. 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동에서요. 147페이지 파동의 기본적인 개념 짧게 정리되어 있어요. 파장, 진폭, 주기, 진동수, 그래서 속력 짧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만으로 선생님이 아까 칠판에 맨 처음에 정리했던 내용들이 인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빛. 자, 그 빛의 원래 이름은 빛이 아니고 뭐죠? 이 빛은 전자기파입니다. 기억나죠? 전자기파는 고온의 천체가 자연 상태에서 주로 발생시킨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별은요. 뜨거워서 표면이 전기를 띠고 있는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순간적으로 여러 번의 폭발을 하면서 전기를 띠는 입자들을 우주 공간으로 밀어내는 내부압이 생긴다. 자, 그걸 우리가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면 이게 바로 태양이 만든 전기다. 근데 이 전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전기장의 세기가 바뀌어요. 그럼 전류가 흐르는 주변은 반드시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그 전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발됩니다. 근데 전기장의 세기가 바뀌니까 이때 유발된 자기장의 세기도 변하면서 생겨. 그럼 보세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 자기장의 변화가 또 뭘 만듭니까? 또 다른 전기장을 만들죠. 전자기도. 됐어. 그러면 그 전기장이 뭘 만듭니까? 또 다른 자기장을 만들어. 그 자기장이 뭘 만듭니까? 전기장. 전기장이 뭘 만듭니까? 자기장을 만들어 그 에너지가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의 형태로 돼서 퍼져오는 걸 우리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걸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가 유발시켜서 전달되기 때문에 또 다른 매질이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오히려 매질이 있으면 유발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전달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빛이라는 건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전달되는 전자기파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전자기파는요. 특정한 어떤 부위에서는 에너지가 큰 전기장이 생긴 부분이 에너지가 큰 자기장을 만들었을 거고 에너지가 작은 전기장은 자기장도 작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매 순간 다양한 크기의 에너지가 전달되어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나는 분류한다. 그래서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이 전자기파를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그 종목.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대충 이 정도면 큰 것 같아. 그랬을 때 에너지가 큰 편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싸잡아. 그러니까 이 방사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전자기파를
되겠니? 그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동 에너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A제곱 F제곱입니다. 그러니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됐어?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 파장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방사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크게 누굴까요? 방사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제일 큰 애를 감마선. 뭔지 알죠? 핵폭탄이 터질 때 우리 감마선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이 감마선을 쓰는 곳이 있다. 김정은 말고. 됐어? 자, 쓰는 데가 있다. 어디? 병원. 병원에서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한다 그랬죠. 됐어? 그래서 얘는 항암 치료할 때 주로 쓰는 의료용으로 쓰입니다. 자, 방사선 중에서 감마선보다는 에너지가 조금 작은 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X선이죠. 이 X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잖아요. 뼈 사진 찍는 겁니다. 이것도 병원에서 쓰는데 병원 말고 쓰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공항. 공항에서 수압을 검사할 때 쓴다고 했어요. 되겠어?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물건 속에 위험한 게 있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빛 중에서도요. 자, 에너지가 제일 큰 빛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외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이 가시광선, 그 다음이 적외선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중에서 자외선은 뭐 할 때 씁니까? 자외선 살균 소독. 그래서 얘는 살균 됐어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시광선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쓰는 거고요. 적외선은 원래는 햇빛을 받으면 따뜻해 라고 하는 건 햇빛 때문이 아니고 햇빛 속에 있는 적외선 때문입니다. 적외선이 열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 적외선을 우리가 별도로 언제 씁니까? 저 리모컨에서 씁니다. 리모컨에서 기계랑 통신할 때 씁니다. 알겠어? 그래서 리모컨에서 나오는 게 적외선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전파요. 전파 중에서 에너지가 큰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이 핸드폰 주파수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이 TV 주파수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이 라디오 주파수로 사용하는 영역들.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통신할 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겠어? 그 중에서요. 실제로 태양에서 오는 파동들 전자기파를 보면 파장이 짧은 애부터 파장이 긴 애까지 있죠. 파장이 짧은 쪽의 에너지가 큰 애들. 여기가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148, 149입니다. 넘어가죠. 자, 넘어오시면 파동의 간섭입니다. 파동의 간섭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진폭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한다. 만나면 진폭이 바뀌지만 헤어지면 파동의 독립성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되겠니? 이때 간섭할 때 서로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섭이 반대 위상끼리 만나면 진폭이 작아지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요. 이거 실험을 151페이지 소리가 나는 두 개의 스피커를 켜놓고요. 여러분들이 걸어가 보시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부분, 더 작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F제곱 있잖아요. E가 A제곱 F제곱에 비례하는데 파장이 짧은데 왜 에너지가 큰 거예요?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니까. 그렇대. C는 F남다 요죠. 안다. 자, 그 다음에 물결파에서도 보강상세 실험하는 것도 봤고요.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간섭에 의해서 소리의 간섭, 빛의 간섭, 물의 간섭 이해했어? 이 간섭 뭐 하겠습니까? 결국 응용이죠. 여러분들 오시면 152페이지죠. 152페이지 보시면 우리요 헤드셋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노이즈 캔슬링 이게 간섭을 이용한 거예요. 상세 간섭. 되겠어? 그래서 소음 제거기는 상세 간섭을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빛 반사를 적게 하는 무반사 코팅 렌즈. 됐어? 이것도 상세 간섭을 이용한 겁니다. 되겠냐? 내 눈앞에 빛이 모이는 걸 없애기 위해서 상세되게 됐어? 상세할 수 있는 두께로 코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눈부심을 없게끔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상세 간섭 이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간섭들을 이용한 것 중에서 또 하나 맨 밑에 보시면 꼬맹아 거기에 있는 지폐 돈에 있는 숫자요. 그 숫자 써져 있는 거 빈 밑에서 이렇게 보면 색깔이 다르게 보여요. 이 간섭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는 거고 이게 위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되겠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요거 가지고 빠른 속도로 정리해보죠. 153페이지 문제 풀어. 전자기파 빛나는 뭐 있어요? 응? 전자기파는 빛나는 뭐 있어요? 전자기파가 정말 없지 않아? 아, 전자기파. 정말요? 저기에 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자기파. 물결하다 중간가? 뭔가 행할 때 종파가 없어. 종파. 그 1x 아니야? x 여기 있고. 그럼 찍어볼까? 아, 5x 풀었습니까? 다 푼 사람들은 채점까지 하셔야 됩니다. 4번은 답이 없는데 응? 뭐라고? 4번 답이 없어요.
없어요? 같이 풀면 되죠. 이거 아니냐? 맞은 것 같은데. 자,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하셨는데 자, 맨 처음에 누구는 탄성파는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이 필요한 파동을 말하며 자, 비탄성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을 얘기한다 라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 물결파, 음파, 지진파의 S파, P파, 가시광선은 여러분 B시겠죠? 자, 이때 종파에 해당되는 거 3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음파, 초음파, P파. 이것만 종파. 그걸 뺀 나머지 횡파. 되겠습니까? 음파, 초음파, P파만 종파고요. 그걸 뺀 어떤 파동이 나와도 다 횡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요? 초음파와 음파 안 들려요. 초음파하고 음파가 달라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음파고요. 초음파는 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비슷한 자, 그 다음에 탄성파요. 전자기파를 뺀 모든 게 다 탄성파입니다. 되죠? 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 지으면 된다. 3번 가죠. 파동의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을 분석해라 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은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동수가 같을 때 속도가 빠를수록 파장이 길다. 맞습니다. 자, 줄을 따라서 진행하는 파동의 속력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배우셨으니까 그냥 두셔도 되는데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줄에서의 속력은 선밀도 분의 아니다. 거꾸로 되어 있다. 선밀도 분의 장력이어야 되니까 뮤분의 t로 되어 있어야 돼요. t분의 뮤가 아니고 거꾸로 쓰여야 됩니다. x. 자, 그 다음에 4번. 요즘에는 선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서요. 이거 이제 영재애들이 풀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네, 3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분모 분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횡파를 나타낸 것인데 이 파동과 진폭 파장은 같고 위상이 180도. 위상이 180도라는 건 뭐야? 정반대. 안 됩니다. 정반대인 파동을 그린다에 그리세요 라고 했으니 위상이 정반대니까 마루부터 시작하지 않고 볼부터 시작할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됐죠? 네. 넘어가죠. 자, 5번부터 7번까지 빨리. 자, 뒤에 넘겨서 쭉쭉 풀면서 채점. 그러면서 손 드시면 제가 질문하도록 할게요.
틈을 통과하면 이제 그 틈이 하나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퍼져나가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루에 있는 모든 점이 또 하나의 각각의 파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파동이 발생해서 마루를 연결하게 되는 여기에 있는 마루를 각각의 파원으로 하는 모든들이 있다면 그래서 또 파동을 일으키는 거기서 마루를 연결해 또 하나의 파면을 형성해서 이렇게 오는 날이 겠죠. 이거를 하이번스라고 하는 거는 설명해서 하이번스를 얘기를 해. 하이온스의 원리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하나의 틈을 통과할 때 그 틈이 하나의 파원으로 해서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러잖아. 그럼 도대체 왜 틈을 통과하면 파동이 다시 이렇게 퍼져나가냐?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이때요. 파동이 발생을 하면 얘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마루가 생기잖아요. 마루에 있는 매질들이 각각의 또 하나의 각각의 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동이 발생을 해서 그 마루를 연결하게 되면 또 다른 마루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루면에 또 매질들이 각각의 파원이 돼서 얘도 파동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얘가 휘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절에서 퍼져나가는 걸 설명하는 원리를 우리가 하이언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동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법칙, 이걸 하이언스의 원리라고 한다. 좀 추운데 에어컨 맞추면 낮추면 더 춥지 새끼야. 뭐 하자는 거지? 지금 내도 얼었나 이게. 인생 쉽지 않아. 뭐야? 뭐요? 전매추해주세요. 어? 전매추해주세요. 뭐라 선생님 추천할지. 저번 주에 점심 빨리 질문. 저 질문하는데 몇 번? 지금 뭐 언제 중첩 원리와 동일성 파동의 관계에서 뭘 보는 거야? 인생이 안 되는 짝수 X55 아니야? 아니에요. X네? 지금 똑같이 틀렸어. 어떤 거? 대충이야. 그림자는 진동하는 데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자는 것들의 한정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건데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다음에 얘는 올라가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정의 P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는
오니 한파전